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상가 중개에 있어서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보통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 금액 구간별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 임대 같은 경우에는 주택과 다르게 요율이 책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가 임대 같은 경우에는 점포에 보증금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월차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증금 플러스 월차임 곱하기 100을 합니다. 이 방식이 우리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환산보증금 계산할 때 하는 방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2천만 원이고 월세가 150만 원이다 했을 때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1억 7천이 나옵니다. 이게 거래 가액입니다. 이 거래 가액을 가지고 곱하기 0.9%까지 협의해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0.9%로 계산했을 때는 153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양도인, 양수인에게 각자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가 매매 같은 경우에는 매매 가격이 있겠죠. 그 매매 가격의 0.9%. 예를 들어 5억짜리 상가 건물을 계약한다 그러면 0.9%면 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매도인과 매수인한테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상가 중개에 있어서는 이런 그 환산보증금 이런 계산 방식으로 인해서 아니면은 매매 거래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0.9%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금이라는 게 보통 주택은 없지만 상가 계약 시에는 권리금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권리금은 상가 중개할 때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요율이 있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상호간에 협의를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뭐 서울이나 이런 데는 뭐 권리금에 대해서 뭐 2%에서부터 5% 이렇게 받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권리금에 대해서 몇 프로를 받는다 이렇게 사전에 협의가 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 처음에 계산했던 거래 가액에다가 권리금을 합산해서 더해가지고 그 금액에서 0.9%를 받는 0.9%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수수료가 각자 그 양도인과 양수인이 정확하게 고지가 되지만은 정확하게 받는 경우보다 좀 다르게 받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중개 수수료에 관해서는 이 중개 수수료를 가지고 중개인들의 소득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매물 중에 상가 임대를 내가 몇 건 했을 때 얼마 정도의 내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예상이 가능하겠죠. 근데 여기서 상가 임대 같은 점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차임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지는 거죠. 월차임이 100만 원이었을 때와 뭐 300만 원, 500만 원이었을 때 수수료 이율은 굉장히 수수료 이율은 같지만 받는 금액이 많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상가 임대나 권리금 있는 점포를 중개하는 데 있어서 상업지역의 월차임이 좀 센 이런 점포들 거래를 하게 됐을 경우는 매매를 하나 계약하는 것과 비슷한 중개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수수료는 또 이렇게 나 혼자서 매물과 고객을 중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때로는 공동중개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중개라는 게 예를 들어 다른 부동산과 내가 고객이 있고 다른 부동산에 물건이 있을 경우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이랬을 때 각자 수수료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보통 그 매도인이 고객이다 그러면 매도인 측에서 받는 거고 또 매수인 측 부동산이다 그러면 매수인한테 받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알아서 받는 경우가 보편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건에 따라서 때로는 거래 성격에 따라서 부동산에 협의해서 요율을 정해서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런 외부 공동중개가 있겠고 때로는 사무실 내에서 같은 동료끼리 같이 부동산에 일하는 직원들 간에 공동중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대5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고객과 물건과 이렇게 각자 담당들이 계약이 체결됐을 때 5대5를 원칙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 서로 협의해서 얼마든지 요율은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공동중개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매물을 갖고 있어도
고객이 없으면 계약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고객이 있어도 또 매물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중개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좀 나눠서 받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수수료를 언제 고지하면 가장 좋은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약 체결할 때 고지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전에 언제가 가장 좋냐면 제 경험상으로는 가격 조정하거나 조건 협상할 때 이럴 때 가장 좋습니다. 물론 매도인 측한테는 물건 접수 받을 때부터 고지를 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수인 측의 수수료 고지할 때는 가격 조정할 때 사전에 고지를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고지를 할 때는 무작정 얼마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보다 거래 가액을 구체적으로 상가임대 같으면 보증금과 더하기 월세가 얼마인데 월세 곱하기 100 해가지고 이게 거래 가액입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점포하시는 게 작은 게 아니고 거래 가액이 어느 정도 이 정도 금액이 되는 그런 점포를 거래하는 겁니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훨씬 더 고객들이 받아들이기가 좀 용이합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는 중개인 입장에서는 소득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을 하고 정확하게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보통 고객 입장에서 수수료가 아깝다 왜 이렇게 비싸냐 하는 경우는 중개인들이 별 노력 않고 너무 쉽게 돈을 버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개인이 정말 고객이 필요한 요구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열심히 중개해서 만족을 시켜드리면 그 계약이 체결된 후에 중개수를 받았다 하면은 저희가 또 부가세 부분 왜냐하면 세무에서 발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수수료 고지할 때는 중개수료에다가 부가세 발행되면 10%가 없겠죠. 그래서 사전에 고지를 해서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클레임 제기를 받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업을 하다 보면 특히 상가 쪽에서는 너무 한 방을 노리는 이런 중개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몇십억짜리를 하게 되면 0.9%를 계산하게 되면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한 방을 쫓아보면 그 생각처럼 그렇게 이 많은 계약들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계약할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떤 그런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가하다 보면 상가 임대를 통해서 한 달에 몇 건씩 계약을 해낼 수 있는 그러면서 매매권을 또 이렇게 시도해 보는 그래서 소득을 좀 높일 수 있는 이런 전략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어쨌든 요즘 굉장히 그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작든 크든 어떤 매물이든 간에 매물을 많이 확보해서 그래서 고객들이 찾는 그런 매물들을 중개를 원활하게 해서 정말로 소득도 벌어가고 그 다음에 일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는 그런 중개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그냥 저희들이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